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 할 것이냐 또 이제 고민 중인데, 자, 이 영역에 아니면 아주 길게 이 정도 영역에 글자가 큼직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부의 면을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은 여기에 UV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이트 UV 커브를 이용해서 곡면에 글자나 어떤 로고나 어떤 심볼, 마크 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네, 그럼 가운데가 이 정도 되겠죠.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요. 한 이 정도로 요 사각형 범위 내에 내가 글자를 넣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눌러주고 물체 선택 엔터. 자, 그 다음에 얘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커브 선택 엔터. 그렇죠? 그럼 여기가 잘려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UV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 나머지 얘네들을 일단 다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H. 네. 컨트롤 H는 단축키예요. 물체를 숨기는. 자, 그리고 나서 자, F10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포인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체를 잘라놨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그 언트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거를 복구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를 대비해서 그런 그 정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언트림이 있죠. 언트림. 요걸 눌러서 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10을 눌렀을 때 이 포인트가 존재를 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요. 자, 없애기 전에 자, UV는 선택된 서피스를 바닥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래서 UV는 보통 이제 매핑 좌표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X 좌표, Y 좌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매핑에서는 U와 V를 사용합니다. 뭐 잠깐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빨간색이 여기가 이제 X 방향이고 이 Y축이 녹색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저기 반대편은 이제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되는데 매핑이라 함은 어떤 이미지를, 어떤 사각형의 이미지를 물체에 이렇게 감싸게 되겠죠. 그냥 감싸게 되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정사각형이 대부분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1이죠. 1. 그렇죠? 여기도 1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0,1 좌표라고 하긴 하는데, 이 0,1 좌표 안에 뭔가 이렇게 맵이, 그러니까 물체를 전개시킨 전개도가 요 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로 방향을 X라 하지 않고 U, 그 다음에 세로를 V라고 그래요. 그래서 UV 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UV라는 거는 이 물체의 전개도를 펼쳐놓은 형태, 그거를 UV 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박스를 펼쳐 놓으면, 그쵸?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가 더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UV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를 전개화 시킨 거. 결국은 이거를 접으면 박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요, 이 면을 잡고 UV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이 0,1 0,0 이 중심으로 해서 좌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만든 면은 상당히 작아요. 근데 되게 크게 만들어졌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F10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정보들이 여기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두를 다시 하고, 자,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싱크 트림드가 있어요. 이 C링크 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줄여줘요. 이 물체의 사이즈로 피팅을 해주는 거죠. 이걸 딱 눌렀죠. 다시 F10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기도 언트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아까는 이렇게 작동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UV를 클릭을 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 이 물체 크기만한 크기로 UV 좌표가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글자를 새길 때는 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자, 큼직하게 이렇게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전체를 잡아주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UV 커브, 자, 오른쪽 눌러주시고 서피스 선택.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글자가 등록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자들을 선택을 하고요. 다 잡으셔야 돼. 다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서피스 선택.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등록된 요 커브는 지워 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서피스를 선택해서 스플릿, 그 다음에 커브 잡고 엔터. 그럼 다음과 같이 글자가 이렇게 다 잘려진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용된 커브는 지워줄게요. 서피스, 어디를 가냐면 셀렉트,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 네, 여기를 다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자들을 이제 서피스를 선택을 해서 원하는 컬러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렌더뷰, 그래서 재질창에 와서 뭐 요거로 넣어볼게요. 그냥 그래서 assign to object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도 새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자, 똑같이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나는 이거를 양각이나 음각으로 또 새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글자를요, 잠시 지워주고, 자, 이번에는 솔리드 형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쇄가 된 듯한 느낌이다, 그거는 이제 지금 했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서피스를 솔리드를 체크를 하시고, 자, OK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는 글자를 양각이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UV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UV로 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에 가보면요, 팔로우 얼롱 서피스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서피스를 따라서, 물체가 표면 위에 달라붙는, 그런 명령어인데,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를 딱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따라갈 물체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프론트 뷰에서 보면은 지금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그쵸? 예, 요거를 세팅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면, 네, 제 생각에는 요거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잠깐 확인을 하고요. 예,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글자가 이 X축 위에 올라가 있죠. 텍스트를 쓸 때 아까 여기 높이가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닥으로부터 들어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바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강색의 X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체의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글자가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글자 표면 안으로, 그러니까 글자 표면이 아니라 예, 새겨질 면에 이 글자가 살짝 들어가라. 예,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물체의 표면이죠. 표면인데 로고가 이만큼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짝. 그렇죠. 또는 글자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면 위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 명령어를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물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근데 베이스 서피스를 물어봅니다. 근데 뭐 여기는 좀 서피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시기 전에 서피스를 만들어야 돼. 이 사각형을.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 그 서피스 from planar curve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예, 바로 어떻게 돼요? 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커브는 사실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 다시 트랜스폼 명령어 실행. 자, 글자들을 윈도우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엔터. 자, 베이스 서피스를 물어보죠. 베이스 서피스는 여기 보면 가까운 쪽, 코너 쪽에 가까운 부분을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달라붙게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지드인데요. 리지드는 딱딱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기는 이제 노로 돼 있죠. 그렇죠? 딱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엣지를 요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네, 잡았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타겟 서피스를 지금 우리가 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데나 뭐 다른 데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예, 엉뚱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예, 명령어 내리고요. 명령어는 그냥 엔터 다시 치시면 명령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선택. 여기도 선택. 네, 어떤가요? 글씨가 예,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물체의 곡면을 따라서 예, 이런 식으로 새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지드를 예스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선택. 여기를 선택하는 것보다 엣지 선택하시고 마찬가지 여기도 선택.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면의 상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자, 요거를 하나 카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하는 차원에서. 근데 크게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명령어 실행. 이번에는 리지드를 노로 할게요.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겠다. 선택. 네.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여기 면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가까이 해서 보면은 얘는 글자가 좀 왜곡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면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면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 명령어를 주고 그 다음에 엣지 잡고 또 엣지를 잡는데 리지드를 yes로 하게 되면은 물체의 공면을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리지드는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이쪽에 붙이겠다라는 거고, 리지드가 노로 하게 되면은 물체가 극면을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변형을 주면서 글자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양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음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절반 정도 이렇게 잠겨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같은 명령을 주시면 되겠죠. 선택, 여기 가장자리 엣지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결과를 보면 글자가 이렇게 뒤로, 그쵸? 절반쯤 잠겨져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차집합으로 빼주셔야 되는데요. 자, 솔리드 툴에 가서, 자, 먼저 메인 물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선택하시고, 딜리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죠. 선택, 엔터. 그럼 글자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스트랙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면들을 다 이제 떼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렌더 뷰로 보고 색상은 뭐 원하는 재질을 넣어 주시면 되죠. 일단 페인트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음각으로 새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따라하면서 저랑 똑같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차집합을 했는데 합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면의 방향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 설정에서 면의 방향을 이렇게 좀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이쪽에는 약간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옵션에 가시면은 먼저 그 좌측에 그 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모드를 확장하시고요. 쉐이드 확장. 그러면 오른쪽에 그 백페이스 세팅, 그러니까 뒷면 설정이죠. 뒷면. 그래서 여기 싱글 컬러로 주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그 라이노 버전 쓸 때 한글 버전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영문 버전 쓰세요.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뒷면의 컬러를 저는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갈색이 보입니다. 이거의 의미는 면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요게 앞면이고, 요게 프론트 페이스, 요게 백 페이스, 뒷면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뒤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플립 디렉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면이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뒷면이 앞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차집합으로 똑같이 빼주게 되면은 합집합이 돼버려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차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면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Analyze 디렉션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그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프론트 페이스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로 안에 플립. 그럼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죠? 요때 엔터를 딱 치면은 면의 방향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화살표의 방향이 프론트 페이스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차집합을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플롭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롭은 이거를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다시 언트림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트림 이용해서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하면 신기하게도 복구가 되죠. 네, 그럼 여기에 커브는 지워줄게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물체를 잘랐는데 취소가 아니라 이렇게 언트림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글자를요 요건 이제 지우고 이 글자 자체를 여기다가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리드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리드가 좀 부족해서. 자, 그리드에 가서 요 그리드 라인 카운트를 뭐 한 300 정도로 높여줄게요. 자, 글자가 있는데, 자, 이번에도 글씨가 약간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롭이라는 거는요, 자, 어디 있냐면은 트랜스폼에도 가보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 바로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스플롭은 글자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까지도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다른 물체도 한번 같이 등록을 해볼게요. 일단 글자부터 해볼게요. 자, 글자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롭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오스냅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잠시 디세이블을 해주시고, 자, 이 글자를요,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물체의 중심 정도에다가 딱 정확하게 가운데 안 잡으셔도 돼요. 이 정도로 나는 잡겠다. 클릭을 하시면은 프론트를 잘 보세요. 조금 글자를 좀 내려줄게요. 다시 한번. 자, 프론트를 보면은 점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빨강색 축에 붙어 있죠? 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스냅을 키고 하게 되면은 엉뚱한 데에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프론트 뷰를 잘 보시면은 어디에 있나요? 포인트가 여기 위쪽에 있죠. 네,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어 스냅이나 뭐 그래서 이런 오스냅을 끄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요. 쭉 그리는데 스피어가 하나 그려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3시 방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물체 표면을 선택합니다. 네, 선택. 자, 그럼 선택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뷰로 옵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릭 쭉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크기를 제어를 할 수 있고요. 회전도 가능하죠. 네, Shift 키를 누르면은 스냅이 걸리죠. 그래서 마우스 왼쪽, 네, 그 다음에 엔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쵸? 아주 아까보다는 더 빠른데 여기도 잘 보시면은 글자가 뭔가 좀 약간 찌그러진 듯한 느낌이 들죠? 요것도 리지드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네, 현재 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시 스플롭을 주고요. 자,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자, Shift 키 눌러주고 이 스피어는 이 글자보다 약간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갈 면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리지드는 yes. 카피를 no로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카피가 yes라면은 바닥에도 글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자, 리지드를 yes로 했어요. 딱딱하게 하겠다. 그러면 글씨가 아까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이런 것도 있어요. 스플롭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명령어는 뭐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제각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각으로 할 때에는 아까랑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플롭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물체 선택,
그 다음에 프론트 뷰로 와서 클릭, 이렇게 엔터 치면 글자가 절반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차제팝으로 이 글자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졌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로고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롭이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 번으로 끝냈지만 계속해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클릭해서 다양하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죠? 뭐 방향도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글자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들 있잖아요. 뭐 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재밌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텍스처를 입혀 볼 건데, 텍스처는 이제 데칼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해볼게요. 자, 물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데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클릭. 그러니까 데칼은 텍스처,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다 로고를 새기는 방법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제가 제공한 미로 로고 png 파일을 열기. 자, 그러면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핑이라는 거는 물체에 이미지를 감싼다.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맵이라는 거는 지도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세계 지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막 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지도를 스피어가 있어요. 이 스피어에 얘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 물체에 감싸는 형태. 그거를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 요런 거를 텍스처라고 하고요. 뭐 다른 말로 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는 맵보다는 텍스처라는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펼친 거를 이제 UV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핑 스타일을 어떻게 옷을 입힐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글자가 평면이기 때문에 플래너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에 하겠느냐, 앞에다가 할 것이냐, 뒷면에다 할 것이냐, 양방향 두 개 다 줄 것이냐. 그리고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미로라는 글씨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렌더 뷰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렌더 뷰를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이라든지 뭐 그런 효과는 없고 어떤 사진같이 약간 복잡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없는 뭐 심볼이나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핑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데칼을 사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키샷을 사용한다면 라이노에서 이 데칼 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키샷에 가보면 그 라벨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로고를 새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라이노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미로라는 글씨가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는 여기 우측에 보면은 데칼 위젯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데칼 위젯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만한 그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네, 그럼 회전도 가능하죠. 물론 스케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건볼에 조만한 사각형 있죠?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단축키로 해놨는데 여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주시면은 그래도 대략 센터가 어딘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데칼은요 여러 개를 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또 플러스를 눌러서 계속해서 또 다른 그 로고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글자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글자가 이렇게 긴 로고 같은 경우는 플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UV 매핑을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럴 때는 이제 실린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 오른쪽에도 그 XYZ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수 그쵸? 예, 좌표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픽 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 직접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해서 어떤 로고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글자가 좀 상당히 진해 보이는데요. 자, 이 글자는요, 트랜스페어런시를 가지고 그 농도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30% 정도 주겠다. 그쵸? 예, 나는 80% 주겠다. 많이 이제 엷어지겠죠, 색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의 농도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만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뒤쪽에도 나는 새기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투영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스를 주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주는데 양방향 줘야 의미가 없죠. 글자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도 미로가 정확하게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플래너를 이용해서 요 안쪽으로 한 번 더 두 개를 더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열기. 자, 여기 플래너 주시고 자, 여기를 백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 자, 위치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 주시고 네, 잠시 와이어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를 보면 네, 요것도 얼마였나요? 40이었죠? 이것도 똑같이 40 이렇게 앞뒤로 동시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백워드나 보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글자가 뒤집어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쪽에도 글씨가 정확하게 들어오려면은 매핑을 두 번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평면부터 공면까지 다양하게 로고를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 모델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로고를 이제 새겨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확실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로고가 없더라도 로고를 만들어서 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느낌이 많이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